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이버 프로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버 프로가 당일 캔들에서 29.34%,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24%로 마감됐는데 차트가 좀 예쁩니다.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고 한번 찔러대고 또 찔러대고 찔러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네, 파이버 프로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광섬유를 활용한 센서 기술. 우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파이버 프로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 모델은 고성능, 광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센서 및 관성 측정기와 같은 핵심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분야는 방위산업, 항공우주, 자율주행,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의 첨단 분야에서 파이버 프로의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요 비즈니스 모델에서 고성능 광섬유 기술, 그다음에 센서 및 관성 측정기, 광섬유 기반 센서 및 관성 측정기 공급. 파이버 프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는 광섬유 자이로스코프와 관성 측정기 기술을 다양한 산업 분야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군사, 항공, 우주 분야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며 파이버 프로는 이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회사의 그 재무가 괜찮긴 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재무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그다음에 요 제품이 사용되는 산업 분야는 방위 산업. 국내 방위 산업체에 공급하는 1차 협력사로서 유도 무기나 방위 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항공 우주 및 자율주행, 항공기의 선박, 위성, 자율주행 차량 등에서도 5프로의 센서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고정밀 위치 제어와 자세 제어가 필요한 분야에서 5프로의 제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양자 컴퓨터 및 광자 기술, 요거는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적용된 건 아니고. 근데 요새 최근에 그 양자 컴퓨터 관련된 소식이 좀 있죠. 파이버 프로는 최근 양자 컴퓨터 기술 개발에 필요한 광자 기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주도하는 8광자 큐비트 칩 개발 소식에 따라 파이버 프로의 독자적인 광기술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차세대 컴퓨팅 기술로 많은 분야에서 큰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5 프로는 이 기술에 필요한 광 기반 하드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양자 컴퓨터 쪽이 광통신을 통해서 활용되는 분야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접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도 있어요.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수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이제 방위 산업, 항공우주, 기타 등등 뭐 항공, 선박, 자세 제어 관련된 센서가 필요한 산업 분야는 이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품이 방산의 시장으로의 확장. 파이버 프로는 방산 분야 외에도 민간 시장에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로봇, 무인 운반 로봇 등 자율주행 및 무인화 시스템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이를 위한 관성 측정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는 이러한 민간 분야에서도 광섬유 센서와 관성 측정기를 제공하여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쓰이는 데가 좀 다양해요. 요거 다 말씀드리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요 정도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최근에 이제 이 회사에 대한 모멘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프로가 세계 최초의 양자 컴퓨터 핵심 기술인 8광자 큐비트 개발했다는 소식과 함께 좀 주가가 상승한 부분이 있죠. 이쪽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5프로가 뭐 양자 컴퓨터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는 게 아니라 이쪽이 최근에 좀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쪽에. 근데 그 양자 컴퓨터 쪽에 5프로가 갖고 있는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시킬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것은 이제 방산 쪽이 좀 강하죠. 방산 및 기술 관련 프로젝트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자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광자 큐비트 칩 개발 소식과 맞물려 기술 확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고. 뭐 만약에 뭐 전쟁, 뭐 방산 이쪽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파이프로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제 종목이긴 하죠. 방산 분야에서 오랜 기간 광섬유 관성 센서를 공급해 왔어요. 그 다음에 특히 청궁2 시스템과 협력이 주목받고 있고요. 파이어프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UAM 광섬유 관성 센서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파이어프로의 광섬유 자이로스코프 기술은 다양한 무인 운반체와 항공기에서 필수적인 하드웨어로 사용되며 드론 및 자율주행 기술에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버프로는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179억 원 규모의 관성 측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방산 및 우주 산업 분야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섬유 센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AI, 자율주행, 4차 산업과 같은 미래 기술 시장에서의 확장이 예상되며, 그렇죠. 이런 이제 미래 산업에 좀 기대감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이버프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24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용 관성 측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요거 살짝 말씀드릴까요? 광섬유 관성 센서는 회전 운동을 감지하는 장치로 광섬유를 이용해 물체의 회전각 속도를 측정하는 센서입니다. 이 센서는 물체의 회전 운동에 따른 광섬유 내부에서의 빛의 간섭 현상을 측정함으로써 물체가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회전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양자 컴퓨터 관련해서 요거 살짝 말씀드려 볼까요? 파이버 프로는 이미 광섬유 기반 기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기업으로 양자 컴퓨터 핵심 기술 중 하나인 광자 큐비트 제어에 필요한 광소자와 시스템을 개발 및 공급할 수 있습니다. 8광자 큐비트 칩 개발과 같은 기술적 성과는 양자 컴퓨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파이버 프로가 이 기술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용 광 기반 칩 센서 모듈을 개발 및 상업화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약간 미래의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이런 부분이 이제 매출로서 발생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은 아시겠죠? 근데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약간은 좀 공부가 좀 필요하십니다. 여기 자료는 있으니까 요 내용은 여기 블로그 있잖아요.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 충분한 것 같아요. 쭉 있으니까 요 자료 보시면은 좀 더 이해가 되실 거고. 그러니까 기술력은 있는 거죠. 좀 기술력은 좋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기술력을 봤으니까는 차트를 좀 볼까요? 차트는 되게 단순해요. 기술적 관점을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상승 삼각형 패턴의 모양새가 있어가지고 차트는 예쁩니다. 상장한 지 4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수급은 뭐 특별한 건 없죠. 네, 수급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수급이라 가지고 왜냐면 여기에 뭐 수급이 기간기가 붙었으면은 그것 다 좀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게 붙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가 소형주거든요. 예, 코스닥 기업이고 벤처 기업이고 소형주래 가지고 기간기가 붙진 않겠죠. 그리고 약간 그 네임밸류도 그렇게까지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상장된 지는 그래도 4년 정도니까 오래된 건 아닌데
상장된 지 적절하게 됐죠. 4년 정도면. 그리고 지금 주가가 5,000원대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소형주입니다. 예. 그리고 요번에 좀 올라갔는데 올라간 그 퍼센티지가 고가로는 29.34%잖아요. 그럼 거의 상한가 수준이잖아. 물론 종가로는 24.07% 마감이 됐는데 이게 이 정도로 올라갔는데 거래대금이 547억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한가 수준으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547억 원이란 얘기는 진짜 소형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너무 적다는 거죠. 예, 근데 거래대금이 적다 하더라도 그래도 뭐 좀 회사가 나름대로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는 한국 내에서는 뭐 해외까지 모르겠지만 한국 내에서는 그래도 기술력이 있는 회사니까 주목해 볼 필요가 있긴 하겠죠. 앞으로 뭐 미래 산업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아까 그 양자 컴퓨터 쪽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재무를 좀 살펴볼까요? 예. 저는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혹시 재무가 안 받쳐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재무도 나쁘진 않던데요. 그 5월 16일자하고 8월 13일자 요 전분기하고 당분기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물론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좀 제가 정리한 거예요. 부채 비율이 되게 적더라고요. 어우씨, 부채 비율이 27%밖에 안 돼. 자본율이 73%고요. 그 다음에 뭐 당연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자본이익, 이익이익도 괜찮고. 잠깐만 여기서 한번 봐볼까요?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게 지금 8월 13일자죠. 8월 13일자에서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잉여금이 지금 120 이게 단위가 원이죠. 122억 원에서 154억 원으로 증가했죠. 그러니까 돈 잘 벌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기술력도 있으면서도 돈도 버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놀라운 면이 있어요. 그 전분기가 매출이 58억이었거든요. 근데 당분기에 매출이 107억이에요. 그래서 매출 성장률이 84%거든요. 매출 성장률 84%면은 거의 100%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의 두 배의 수준이라는 얘기잖아. 오씨,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률도 낮은 편이 아니에요. 너무 높다 이 정도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방산 쪽의 제품을 좀 판매하는 그 기술 업체 치고는 영업이익률이 이 정도면은 적은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이 정도 성장 속도라고 한다면 뭐 다음에는 한 30% 나오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성장이 좀 강해요. 제가 보기에는. 이전 분기가 16.8%였는데 당분기에서 영업이익률이 25.7%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게 빠르다고 볼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에 순이익률은 이전 분기가 20.7%, 당분기가 25.2%. 괜찮아요. 쏘쏘. 그러니까 뭔가 이 회사는 좀 기반이 되어 있는 회사긴 하네요. 그렇죠. 순이익률이 좀 높은 걸 봤을 때는. 그 영업이익률 대비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 있는 것 같으는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뭐 그리고 이거 같이 봤죠. 이거는 뭐 이제 제가 갖고 와서 데이터 갖고 와가지고 체크한 거니까는 근거는 없고 그냥 이렇게 볼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네, 여기 매출액이 107억. 그러니까 이전 분기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이 매출이 증가했어요. 그만큼 성장을 빠르게 한다는 거죠. 영업이익이 27억. 그리고 단기순이익이 27억. 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도 좀 받쳐주는 회사입니다. 재무도 받쳐주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고 약간 알짜 회사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소형주라는 거죠. 근데 소형주인데 잠깐만요. 이 회사가 소형주죠. 지금 소형주인데
PBR이 4.77이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이 기술적 관점으로 봤을 때. 근데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주목해 볼 만한 그러니까 소형주 치고는 재무가 좀 안정적이고, 거기다 좀 모멘텀도 뭐 최근에 양자 쪽하고, 그 다음에 방위 산업.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맞는 모멘텀을 다 갖고 있긴 있어요. 뭐, 방위 산업 쪽도 뭐 여러분들 아시긴 하겠죠. 뭐 오늘도 뭐 시장에서 주목받았죠. 근데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위 산업 쪽에 꾸준하게 뭐 주가가 계속 올라가긴 하죠. 특히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LG 넥슨이라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퍼스텍 같은 이런 종목은 잘 올라가지 않을 거예요. 이건 이제 테마성의 의미가 좀 있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형주잖아요, 그렇죠? 3,200원이니까. 근데 지금 같이 봤던 파이버 프로도 마찬가지로 소형주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가 좀 받쳐주는 면이 있고, 좀 핵심적인 기술력을 좀 갖고 있는 거로 봤을 때는 네, 좀 앞으로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소형주라는 부분은 변동성이 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예, 그런 건 안정성보다는 좀 변동성이 있다는 거. 그런 것만 좀 참고하시면 뭐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예,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제가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해드리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이 제품 자체가 약간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는 좀 낯선 영역이라서 좀 말씀드리긴 했죠. 근데 제가 뭐 방송에서 지금 이야기한 거 말고라도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여기 돈가치 TV 유튜브 블로그에 올려져 있으니까 네,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고 됐죠. 네, 여하튼간에 여기 블로그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영상은 이 돈가치 TV 유튜브에 네, 국내 주식 섹션에다 업로드 해드릴게요. 여기가 원본을 여기다 업로드하고, 또 이 블로그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 동영상 주소에 대해서 링크는 여기다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보시다가 영상도 보실 분들은 또 보시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 정도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건 홈페이지인데, 제품은 네, 요거죠. 이런 센서. 제가 요 회사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공을 들이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알고 있기는 한데, 또 이제 이 종목이 좀 낯서신 분들은 제가 여기 올려드린 자료들 좀 보시면은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회사를 좀 보면서 기술은 좀 있네. 기술은 약간 어, 좀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기술이 있으면은 혹시 뭐 재무가 안 받쳐주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재무도 받쳐주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재무 매출 성장률도 높고 영업이익률도 나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잖아요. 한국 경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정도를 유지한다는 것은 진짜 수요가 있다는 거죠. 수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 알짜 수요가 있다는 거지. 다만 이제 소형주라는 건 좀 참고하시고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유튜브에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에도 링크 해드릴게요. 네, 어떻게 이번 방송 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 생각되신 분들은 네, 동가치 TV에 오셔가지고 여기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으로도 오세요. 가치 투자. 여기는 이제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입니다. 여러 가지 멤버로 등록하신 후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안녕. 건강하시고요.